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언론 자유 증진 및 언론 상황 감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2002년 이후 매년 14개의 단체와 130명의 특파원, 저널리스트, 조사원, 법률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의 보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50문항의 질문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지표를 작성합니다. 이 언론 자유지수는 뚜렷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언론사 사주들의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의 지정과는 달리 인권단체, 전문기자, 법률 전문가 등의 전문적 지원과 조사 문항에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며 이 분야의 가장 권위적인 수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점수는 23.70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2번째로 낮았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 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최저 0.0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가 보장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을수록 언론 장악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세계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위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성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했습니다. 2020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과 양호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47개국으로 26%에 그쳤습니다. 매우 나쁜 국가는 13%였습니다.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순으로 올해도 북유럽 강세였습니다. 지난해 최하에서 한 단계 위였던 179위 북한은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66위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은 한국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 후퇴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과거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예 2018년에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에 엄청난 저항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의 지사를 갖고 있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홍콩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내 취재 제약이 생기고 언론이 탄압당하자 수십 년간 아시아 취재와 편집 거점이던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으로 과감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홍콩지사 디지털 뉴스 인력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본사가 생산하는 온라인 뉴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데 있어 방콕, 서울, 싱가포르, 도쿄 등을 고려했지만 한국은 해외 사업, 독립언론, 아시아에서의 중심 역할 때문에 가장 매력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뉴욕타임스는 물론 영국의 가디언지와 BBC 등 세계의 공신력이 있는 언론들도 타임즈의 서울행이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 내 벌어지고 있는 언론 자유의 탄압에 한마음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1위인 것과는 정반대로 자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세계 저널리즘 동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출판합니다. 이 연구소는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적 단체로 이들이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들은 세계 언론 지형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어왔습니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한국 국민 2035명이 조사에 응했고,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40개국 중 42로 언론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라질, 심지어 아프리카의 케냐나 남아공보다 낮은 것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우리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라며 TV뉴스 브랜드가 신뢰를 높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적이며 영향력 있는 신문들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JTBC, MBC, YTN, KBS 등이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주며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TV조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은 불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주요 언론사 영업손익을 살펴보면 불신을 받는 매체가 신뢰를 받는 매체보다 수익이 높았습니다. 매체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적자가 심하고 매체의 불신도가 높을수록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